자, 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강의를 맡고 있는 신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파이널 정리 기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제 기존에 교재가 이미 나왔죠. 교재가 이제 에듀콕스에서 이미 교재가 이제 기본 교재가 나왔는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한 과목당 이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안에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파이널 기간, 최종적으로 핵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교재 순서대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스포츠 사회학부터 일단 교재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 보는 건 아니고 여기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추려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참고를 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연도별로, 과목별로 강의를 이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출 문제 분석한 것도 충분히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잘 돼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이론이지만 이제 기본 이론을 간추려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꼭 암기를 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을 적시에 가장 명쾌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포츠 사회학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스포츠 사회학을 하시기 전에 목차부터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항목에는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포츠 사회학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 그 다음에 학문의 기본 개념이 어떤지, 그 다음에 학문의 어떤 연구 내용이라든가 연구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포츠 사회학의 기본 이해가 처음에 이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와 정치, 경제, 뭐 교육, 그 다음에 미디어, 사회 계층과 계급에 대해서도 이제 스포츠 사회학에서는 관심이 많은 분야죠. 그 다음에 스포츠의 어떤 사회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일탈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사회하고 스포츠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꼭 교재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본다기보다는 교재를 보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꼭 좀 별표시 하거나 내지는 별도의 어떤 그 노트가 있다면 노트에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보셔야 되는 어떤 내용이 이제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스포츠 사회학.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만 보시면은 자,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하죠. 자, 스포츠 사회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스포츠 사회학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어떤 학문의 어떤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구 방법이나 내용을 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일단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스포츠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스포츠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현상을 사회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연구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스포츠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스포츠라고 하는 어떤 장이 있는데 그 장을 사회학적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게 스포츠 사회학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포츠 사회학을 얘기할 때는 이 스포츠 현상을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현상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인과 집단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라든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즉 스포츠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회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 스포츠 사회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연구할 수 있는 분야들이
넓은 측면도 있고 좁은 측면도 있어요. 우리 그 스포츠 사회학의 목차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목차에 보면 이제 스포츠와 정치도 있고 스포츠와 경제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와 뭐 미디어라든가 사회의 어떤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었죠. 바로 이런 분야들이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분야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내에서도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포츠 내에서의 어떤 정치,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경제적인 행위, 그 다음에 교육적인 행위라든가 미디어가 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사회학적 시각, 사회학적 관점에서 스포츠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놀이를 많이 다뤄요. 처음에 놀이. 자, 놀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놀이 자체도 이 스포츠 사회학에서는 과거에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어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 놀이라는 것도 좀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 놀이가 조금 좀 형태가 조금 진보한다고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라고도 하죠. 게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게임이라는 게 조금 더 또 진보가 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스포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라든가 이런 걸 냈을 때 이 놀이하고 게임하고 스포츠의 이 셋 간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과거에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놀이나 게임이나 스포츠나 신체 활동이 들어가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약간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것들, 즉 약간 놀이라는 거, 게임이라는 거, 스포츠라는 게 약간 허구성이 있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렇지 않은 약간 허구적인 느낌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인 어떤 특성들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생산해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걸 주로 이제 비생산성, 그 다음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이 세 개 다 규칙은 있어요. 이 놀이라든가 이 게임이죠. 게임도 규칙이 있고 스포츠도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규칙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이라는 게 약간 그때그때 다른 경우가 있죠. 이걸 임의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규칙성을 약간 임의성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이보다는 조금 더 달라지고 있죠. 규칙성은 규칙성인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동네마다 쭉 관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게 규칙으로 굳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관례 어떤 성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죠. 바로 이제 이런 세 가지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규칙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거를 반드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로 게임이나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근대 스포츠의 특성을 꼭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거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데 근대 스포츠의 특성은 이제 거트만이라는 사람이 근대 스포츠, 이제 근대라는 게 우리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고대가 있고 오래된 고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세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근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근대 있죠. 과거에 고대라든가 중세를 넘어서서 현대 살기 전에 이 근대로 넘어갔을 때 바로 이 시점에는 스포츠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차이점들이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속주의라는 것도 있었죠. 세속돼 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식으로 세속화되어 있다 내지는 세속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속주의라는 게 이제 과거에 이제 스포츠가 있었던 거는 주로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죠. 예전에 오래전에는 주로 종교라든가 내지는 어떤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올수록 이제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세속화됐다는 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전에는 스포츠가 주로 어느 일정 특정한 계층들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등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런 평등, 그렇죠. 평등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해서 이걸 평등성이다라고 하죠. 누구나 다 평등하게 누구나 다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게 됐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전문화가 됐어요. 전문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전문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전보다는 훨씬 어떤 종목에 따라서 특히 이제 종목뿐이 아니라 이제 종목 내에서도 이제 포지션별로 굉장히 전문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듯이 이제 합리성도 나타나고 있죠. 이전보다는 굉장히 근대 스포츠는 합리적이죠. 뭐 예를 들어 뭐 전통이라든가 뭐 어떤 그 풍토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극히 이제 관료성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특성이 많이 나오죠. 좀 관료적인 특징이 좀 나죠. 스포츠를 고도로 조직화된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출제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량. 수량화를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스포츠가 수로 이렇게 좀 특성화되고 있죠. 점수가 몇 점이냐, 뭐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육상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도 그런 수가 있으면서도 또 하나는 이제 기록을 추구하는 기록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어떤 세계신 기록이 있으면 그걸 또 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죠. 바로 이제 요런 이제 그 이전보다 근대에 왔을 때 요런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특성을 나눴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규칙성이 있었죠. 그 스포츠로 되면서 규칙성이 있는데 규칙성이라는 건 굉장히 그 이전보다도 약간 제도적인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수량화라는 거죠. 뭐 거의 타율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죠. 거의 수를 추구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록을 추구하죠. 자기가 했던 기록을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신기록이 있으면 그 신기록을 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이런 것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전문화 같은 경우에, 야구 같은 경우에 이제 포지션, 축구도 이제 포지션별로 굉장히 하나하나 특색, 전문화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전보다는 이제 근대에 와면서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이다. 그래서 거트만이 얘기했는데 이 특성들은 지금도 쭉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